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2장 정보 시대의 개막. 처음 정보 시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천연 자원이 아니라 정보의 장악을 두고 국가 간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었다. 참으로 신기한 소리였다. 도대체 그들이 말한 정보가 무엇을 뜻했을까? 정보는 청동이나 철처럼 만질 수도 없고 측정하기도 곤란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는 우리에게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혁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통신비는 과거에 컴퓨터 가격이 그랬던 것처럼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통신비가 대폭 내려가고 다른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리면 정보고속도로는 열성적인 기업이나 들뜬 정치인이 부르짖는 한낱 구호로 그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기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깔릴 것이다. 미래의 정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근본적인 차이점은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적잖은 인쇄물이 이미 전자데이터로 디스크나 CD롬에 저장되고 있다. 신문, 잡지도 일단 컴퓨터로 편집되고 보관된다. 전자정보는 원한다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저장할 수 있다. 정보를 조작하고 변환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정보 처리 속도도 눈부시게 빨라진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150년 전 통찰력 있는 영국의 한 수학자가 컴퓨터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그런 통찰력 덕분에 그는 생전에 벌써 이름을 날렸다.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였던 찰스 베비지는 1년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상했다. 1830년대 벌써 그는 정보를 일단 수로 바꾸어야 그 정보를 기계로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서 베비지가 알리만무했다. 그는 자기 기계의 핵심부, 곧 중앙처리장치를 공작소라고 불렀다. 기억장치는 창고라고 이름지었다. 베비지는 창고에서 꺼낸 면화로 새로운 직물을 만드는 공정으로 정보 처리 과정을 상상한 듯 싶다. 비록 해석기관은 기계식이었지만 베비식은 그것이 여러 종류의 명령어군을 처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계에게 제시하는 포괄적인 규칙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베비지는 이 명령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 문자, 화살표 같은 부호로 그런 언어를 고안했다. 베비지는 하나의 기계가 수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데 착안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다음 세계의 수학자들은 베비지가 터놓은 물꼬를 부지런히 넓혔다. 베비지처럼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1급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은 1930년대에 오늘날 튜링 머신이라고 알려진 기계를 고안했다. 튜링 머신은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범용 계산 기기였다. 클로드 세누는 아직 학생이던 1930년대 말 논리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던 이 발견의 내용은 참이면 다치고
거짓이면 열리는 컴퓨터 회로가 참을 일로 거짓을 영으로 나타내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진법이다. 이진수는 구호이며 전자컴퓨터의 알파벳이다. 이진수는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번역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쓰는 기본 언어다. 이진 표현은 전자회로를 활용하여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방법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차 대전 때였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무어 전자공학 대학원에서 프레스프 에크트와 존 모클리가 이끄는 일군의 수학자들이 전자식 수리 적분 계산기 곧 ENIAC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ENIAC은 컴퓨터라기보다는 계산기에 가까웠지만 기계식 계산기처럼 바퀴를 통한 전멸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공관 스위치를 이용하여 이진수를 나타냈다. 이 거대한 기계를 조작하는 부대에 배속된 군인들은 삐걱거리는 부식 운반용 손수레에만 진공관을 가득 싣고 동분서주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일설에 따르면 진공관을 자주 갈아야 했던 것은 진공관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 나방을 불려들였고 이 나방이 거대한 기계 안으로 들어와서 회로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종 나타나는 사소한 고장을 뜻하는 버그라는 말의 어원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겠다. ENIAC의 무게는 30톤이었고 방 하나를 다 차지했다. 그 안에서 계산을 위한 전기신호는 1500개의 전기기계식 중계장치와 17,000개의 진공관을 통과했다. 그러나 ENIAC이 저장할 수 있는 문자 정보의 양은 고작 80개였다. 1960년대에 이르자 가전제품에서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을 대신하게 되었다. 벨 연구소에서 얇은 실리콘 박편이 진공관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 10여 년 뒤의 일이었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처럼 전기 스위치 작용을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훨씬 적었다. 1977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실린 논문에서 인텔을 설립한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바브 노이스는 인텔이 개발한 $300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컴퓨터 시대의 태동기에 나방에 시달리던 공룡 ENIAC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했다. 꼬마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속도가 20배는 빠르고 기억 용량도 크며 몇 천 배나 더 믿음직스럽다. 소모하는 전기량도 기관차급이 아니라 전구급이며 덩치는 3만 분의 1, 가격은 1만 분의 1이다. 우편 주문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근처 상점에서도 살 수 있다. 물론 1977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지금 보면 장난감 같다. 그러나 크기나 용량과는 상관없이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는 이진수로 저장된 정보를 처리한다. 이진수는 PC에 글을 저장하고 컴팩트 디스크에 음악을 저장하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기에 돈을 저장하는 데도 사용된다. 뒤에 바브 노이스와 함께 인텔을 창립하는 고드 무어는 1965년 컴퓨터 칩의 용량이 매년 2배씩 커지리라고 예상했다. 무어는 과거 3년 동안 컴퓨터 칩의 가격과 성능을 비교조사하여 얻은 수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추세를 점쳤던 것이다. 사실 무어는 그런 향상 속도가 오래 유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났을 때 무어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다시 컴퓨터 칩의 용량이 2년에 2배씩 커지리라 예상했다. 오늘날까지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18개월에 2배씩 늘어나는 이 향상률을 전문가들은 무어의 법칙이라 부른다. 수가 2배씩 자꾸자꾸 커진다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일상생활에서는 잘 실감하지 못한다. 지수 함수적 성장은 실로 무섭다. 무어의 법칙은 앞으로 20년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계산도 속도가 1만 배나 빨라지는 20년 뒤에는 10초도 채 안 걸릴 것이다. 1983년 봄 IBM은 하드디스크가 달린 IBM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XT를 선보였다. 저장 장치로 내장된 하드디스크는 10MB의 정보를 담을 수 있었다. IBM은 별도의 전원이 마련된 이 하드디스크를 $3,000에 판매했다. 1메가당 $300였다. 무어의 법칙에 따른 지수함수적 발전 덕분에 개인용 컴퓨터는 1.2GB 12억 개의 문자 정보급의 하드디스크를 $250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1메가당 21센트에 불과하다. 지수함수적 발전 덕분에 지금의 $2,000짜리 PC가 20년 전에 $10,000를 호가하는 IBM 대형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된 것처럼 디지털화가 이루어질수록 통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집안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통신선은 지금의 장거리 통화에 쓰이는 광 케이블일 수도 있고 케이블 텔레비전에 쓰이는 동축 케이블일 수도 있다. 음성으로 판명되면 디지털 신호는 전화벨을 울릴 것이다. 비디오 영상으로 판명된 신호는 텔레비전에 나타날 것이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인쇄된 종이나 컴퓨터 화면에 화상으로 전달될 것이다.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 개별 통신선은 전화, 영화, 뉴스만을 전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투박한 칼을 썼던 석기시대의 인간이 기베르티,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의 뛰어난 조각가가 만든 피렌체의 세례당 청동문을 상상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앞으로 25년 뒤에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어떤 것이 오갈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고속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디지털 혁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에 전개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가능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